옛날 조선시대 북녘 깊은 산자락 아래 옥봉산 기슭에는 곰쇠라 불리는 늙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곰쇠는 박대감 댁에서 태어나 자라며 젊은 날부터 소를 몰고 장작을 패며 마당을 쓸며 살았지요. 대감댁의 살림이 늘고 종들이 늘어날수록 곰쇠의 존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귀도 어두워졌다고 해서 요즘 들어서는 눈칫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도 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장독대를 옮기다 말고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대청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곰소에 저 늙은 머슴은 장독대 하나를 옮기지 못해. 허허, 저게 사람인가 지게도 제대로 못 지는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대감이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진주마님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런 늙은이들은 이제 다 내쫓으시죠. 젊고 싱싱한 머슴들로 다시 들이셔야 밤중 일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대감은 껄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허허, 그 말도 옳소. 늙은이들 거두느라 살림이 퍽퍽하구려. 그 말들을 마당에서 고스란히 들은 곰쇠는 애는 지게를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대감이 어린 시절부터 등에 업고 자라게 했던 게 바로 자신인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는 말 한마디로 버려진다는 게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마님과 대감은 종종 일부러 곰소에 들으라는 듯 험담을 늘어놓았고 곰소에는 축 처진 어깨를 더 축 내려뜨린 채 마당 한 구석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날 저녁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운 곰새는 작은 헛간 구석에 마련된 초라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줄어들고 눈을 감을수록 낮의 구박들이 귀에 다시 맴돌 뿐이었지요. 허허, 어째 나라는 인간은 태어날 적부터 못난 팔자인가?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도 못하고 곰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마당을 지나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달빛이나 쐬려던 참이었지요. 한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힌 듯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 날이 이제 막 잠드셨단다. 순간 곰소에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진주마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밤중에 도대체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곰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별채에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서는 진주마님과 어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제발 멈춰주시지요. 큰일이 그 바지 속에 숨었단 말이냐. 에이, 얼른 내놔 보거라. 곰쇠는 숨을 죽이며 장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보았지요. 진주마님이 대감대게의 젊은 머슴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인들을 밤중에 불러 음흉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쇠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꼴을 보다니 어이구, 세상이 다 그런 건가? 밤중에 마님이 머슴이랑?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마님과 뒤엉킨 머슴의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떠올라서였지요. 곰소에는 예전 자신이 한때 쌩쌩했던 머슴이었다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냥 명줄이 짧았으면 좋았을 것을. 곰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은 멀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감 댁은 유독 부산스러웠습니다. 기반에서 불러온 기녀들이 도착했고 안채와 사랑채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오늘은 박대감의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와지붕 위로 풍악이 울리고 부엌에선 전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곰쇠는 늙은 몸뚱이를 억지로 일으켜 엉거주춤 마당을 쓸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젊은 머슴 하나가 잔치 음식을 들고 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잔치상을 통째로 엎어버린 것입니다. 은쟁반 위에 올려진 전이며 고기들이 흙탕 속에 나뒹굴고 기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게 얼마짜리 음식인지 아느냐? 박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고 당황한 머슴은 더듬더듬 변명했습니다. 저기 사실 곰소의 할아버지가 저더러 대신 옮기라 하시곤 뒤로 빠지셔서요. 이놈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곰새는 두 손을 저으며 항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곰새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주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곰새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거 봐요. 저 늙은 머슴 맨날 빠져나갈 궁리만 하더니 결국 이 사다를 냈구먼. 일은 안 하고 남한테 떠넘기기나 하고 대체 왜 데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던 찰나 또한 머슴이 슬쩍 눈치를 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대감, 사실 아까 스님 하나가 대문에 와서 시주를 구하였는데 곰소의 할아버지가 몰래 부엌에서 밥을 퍼주더이다. 뭐라 그 망할 땡중 놈에게 우리 집밥을 몰래 줬단 말이냐? 박대감의 얼굴이 불같이 붉어졌습니다. 잔칫날 기분도 좋지 않은 판에 불쾌한 일이 겹친 것이지요. 이 늙은 것이 감히 내 명을 어기고 거지 중놈에게 집안 밥을 퍼줘 말대꾸까지 해 못 참겠다. 박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곰쇠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곰쇠는 어구 소리를 내며 화단에 넘어졌고 뒤늦게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정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불쌍해서. 닥쳐라. 어디서 거지 근성 타령이냐. 이놈을 광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봄소에는 기름 창고에 갇힌 채 손님들이 다 가면 따로 혼을 내주겠다며 봉인당했습니다. 얼마 후 잔치가 끝나자 직접 곤봉, 몽둥이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늙은이가 감히 내 체면을 구겨 어디 맛 좀 봐라. 쾅쾅쾅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고 곰소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피멍이 들고 살점이 터질 때까지 두들겨 맞고 나서야 박대감은 숨을 고르며 외쳤습니다. 이놈을 당장 쫓아내거라. 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여라. 곰새는 온몸에 멍을 가득 안고 박대감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 제일의 충직한 머슴이라 불리던 인생이 지팡이 하나 짚은 채 한낱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박대감 눈치를 보느라 곰쇠를 외면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곰쇠는 발을 끌며 옥봉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내 자리가 없구나. 산에라도 들어가 나무 껍질이나 뜯어먹고 조용히 죽자. 그렇게 곰소에는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끝에 쓰러질 듯 허름한 빈 산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라면 사람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겠구먼. 곰새는 그 산채의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춥고 배고팠지만 나무 열매를 따고 산나물로 허기를 달래며 조금씩 산속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덧 몸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이제 곰쇠의 운명이 산속에서 뒤집히려는 찰나였다는 사실을. 옥봉산 깊숙한 골짜기, 그곳은 짐승도 발길을 끊고 바람조차 조심히 지나가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곰소에는 나무잎을 엮어 지붕을 고치고 이끼 낀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곰쇠는 땔감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짐승 오솔길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 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악, 누구 없소. 제발 좀 도와주시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곰소에는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골짜기를 건너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니 이게 뭐야? 소뚜껑만 한 자라가 등에 뒤집힌 채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그래? 거기 사람 아니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러다 죽겠소이다. 자라가 말한다. 곰새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 내가 늙긴 늙었나 보군. 자라가 말하다니 혹시 귀신 아니요? 자라는 애타게 외쳤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요? 내가 엊그제 발을 헛디뎌 횟가닥 뒤집혔는데 이놈의 등딱지가 커서 스스로 못 일어나고 있소. 이대로 가면 독수리 밥 될 판이요. 곰쇠는 어이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해서 결국 소매를 거뒀습니다. 어휴, 내가 도와드리리다. 근데 이놈 참 무겁게 생겼구먼. 곰쇠는 자라의 등딱지를 붙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마치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는 듯 했습니다. 애구구, 이게 무슨 자라가 돌을 먹고 다니나? 그래도 도와주시오. 인덕이 많아 보이오. 내가 갚겠소. 한참을 낑낑거리며 씨름한 끝에 곰쇠는 마지막으로 에이타 하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자라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자라의 몸이 휙 돌아가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으흐흐. 이제 숨 좀 쉬겠구먼. 자라는 기뻐서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니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자니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야 곰새라 하오 별 볼 일 없는 촌머슴이요. 허허 곰새라? 이름부터 정기 가는구려. 나는 옥봉산에서 오래 산 자라요. 사람들은 나를 자라 형님이라 부르지. 곰쇠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에 말하는 자라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자, 곰쇠 아우,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지요. 그냥 보내긴 아까우니 아주 기막힌 정보를 하나 주겠소. 곰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기막힌 정보라니요? 자라는 슬쩍 목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영험한 연못이 하나 있소. 그 연못에는 예로부터 전설로 전해지는 붕어 한 마리가 살고 있지요. 붕어여 붕어가 뭐 대수라고? 에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그 붕어는 원래 대용이 데려다 실패한 붕어요. 하늘로 올라가다 여의주를 2개나 품은 탓에 무거워서 떨어졌지요. 그 여파로 생긴 연못이 바로 그 연못이요. 곰쇠는 점점 자라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붕어를 낚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소. 하지만 조건이 있지. 자라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자로 쭉 펴진 바늘을 써야 낚일 것이요. 둘째, 그 붕어를 낚아도 절대 먹지 말고 죽통에 담아라. 그러면 붕어가 말을 걸 것이고 살려달라 애걸 복걸할 것이오. 곰새는 다시 한번 타너하잠 말하는 분거탐에 당황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말한다고요? 지금 말하는 자라 앞에서 뭘 못 믿겠다고 그러시오. 곰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자라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붕어가 자네에게 보상으로 금이 가득 든 죽통을 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작은 방울 하나를 줄 거요. 곰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절대 금을 고르지 말고 방울을 골라야 하오. 그 방울이 자네 인생을 바꿔줄 것이오. 곰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울이라 그게 대체 뭐길래? 자라는 마지막으로 곰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말 믿어보시오. 곰소의 아우. 내가 괜히 200년 산 자라겠소. 그리 말하고는 자라는 뒤뚱뒤뚱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곰쇠는 홀로 남겨진 채 믿기 힘든 대화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했지요. 그래, 내일 새벽 자라 형님 말대로 그 연못을 찾아가 보자. 설령 헛고생이 되더라도 이대로 죽는 것보단 낫지.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곰새는 허름한 죽통과 낚싯대, 그리고 자라 형님이 말한 쭉 펴진 바늘 하나를 챙겨 옥봉산을 올랐습니다. 에구, 이 나이에 무슨 산 정상이냐?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지. 숨을 헐떡이며 바위를 잡고 나무 뿌리를 디디며 곰쇠는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음 반, 의심 반이 섞인 감정이었지요. 어느덧 산 정상이 가까워졌을 즈음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곰쇠는 서둘러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헉, 헉, 이제 곧 해가 뜨겠군. 그 순간 산 너머에서 황금빛 햇살이 솟구치듯 떠올랐고 그 빗줄기는 숲 너머 한 굵직한 바위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저기다. 곰새는 힘에 붙인 다리를 다시 굴러가며 그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아래쪽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는 다시 한번 두 눈이 번쩍 뜨이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이럴 수가. 구름이 깃든 듯 고요하고 옥빛이 감도는 연못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벌레도 소리내지 않는 그 공간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신령한 공간 같았지요. 곰새는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연못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라 형님이 말한 전설의 연못인가? 그는 죽통을 옆에 내려놓고 낚싯줄에 쭉 펴진 실을 꿰습니다. 그리고는 얍소리를 내며 낚싯줄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가까워졌지만 곰쇠의 낚싯줄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역시 괜히 속은 거였을까. 곰새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덕 손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왔다. 곰새는 곧바로 낚싯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엄청 무겁잖아? 팔이 뻣뻣해질 만큼 온몸을 던져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위덩어리가 줄에 걸린 듯 했습니다. 자라 형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 당겨보자. 한참을 씨름한 끝에 드디어 연못물 위로 커다란 비늘이 떠오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곰새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이게 그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보통 붕어가 아니었습니다. 몸통은 곰소의 가슴까지 올라올 만큼 크고 비늘은 붉은빛이 감돌며 햇빛을 받아 용의 비늘처럼 번쩍거렸습니다. 곰새는 조심스럽게 그 붕어를 두 손으로 들어 물 한가득 담긴 죽통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곧 이보시오, 이거 놔주시오. 나는? 붕어가 정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곰새는 죽통을 들고 붕어를 바라보며 중걸거렸습니다. 진짜네? 자라 형님, 대단하구먼. 붕어는 죽통 안에서 퍼덕이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부탁이오, 날 다시 연못에 돌려만 주시오. 이대로 죽통 안에 갇혀 생을 마치긴 억울하오. 곰새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대꾸했습니다. 살려주면 뭐라도 주겠소. 붕어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나는 금이 가득한 죽통, 다른 하나는 아주 낡은 방울 하나요. 곰새는 자라 형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방울로 하겠소. 금은 필요 없소이다. 붕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알겠소. 곧 가져오겠소. 잠시 후 붕어는 연못으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며 작고 낡은 방울 하나를 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방울이 자네의 보상이다. 곰새는 방울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특별함도 없었고 흔들어도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뭘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분거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소. 곰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방울 하나를 꼭 쥔 채 심장이 천천히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곰새는 연못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방울을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자라 형님도 붕어도 모두 신기한 일이었지만 막상 손에 들어온 건 낡고 작은 방울 하나뿐. 정말 이게 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냐? 손에 쥐고 흔들어 보아도 소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슨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고철 조각처럼 보였지요. 곰새는 헛웃음을 지으며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피곤한 탓인지 몸을 누이자 금세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잠결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쾅 우르릉, 천둥 번개. 갑작스레 몰아친 폭우에 하늘은 쩍 갈라지고 옥봉산 전체가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곰새는 화들짝 깨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바람은 미친 듯이 소나무를 휘젓고 하늘에선 시퍼런 번개 줄기가 땅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곰새야, 오랜만이요. 곰새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디선가 자라 형님이 젖은 땅 위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왜... 자라는 비를 맞으며 곰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었소. 곰새 아우, 이제 네가 얻은 방울의 진짜 힘을 보게 될 것이오. 곰새는 방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조그만 게 도대체 무슨 힘이란 말이오? 자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엔 분거가 포기한 여의주 하나가 숨어 있소. 원래 용이 되려던 분거는 여의주 2개를 품었지. 그러나 너무 무거워 하늘에서 추락했고 결국 그중 하나를 자네에게 맡긴 것이오. 곰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울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흘러나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형님, 자, 이제 그 방울을 쥔 채 밖으로 나가보시오. 하늘은 알고 있소.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누가 2번째 삶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곰새는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꽉 쥐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 한 줄기가 곰새의 몸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에우악! 곰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라 형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곰새가 눈을 뜰 차례구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이 밝아오며 비가 멎고 구름이 걷히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옥봉산을 비추는 햇살 한 줄기가 산채의 허름한 지붕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빗줄기 속에서 곰새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먼.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던 곰새는 몸을 일으켜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가뿐했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관절은 부드럽고 온몸에 힘이 넘쳐났습니다. 손을 쥐어보자 돌을 부술 듯한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곰새는 황급히 산 아래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얼굴을 비추자 헉! 이게 나냐? 우물 속엔 주름 하나 없는, 피부는 탱탱하고 눈빛은 초롱초롱한 잘생긴 청년 하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곰새는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젊어졌어.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선이 아닌가? 곰새는 기쁨에 벅차올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하하, 이게 진짜구나 자라 형님. 정말 고맙소이다. 곰새는 새로 태어난 듯한 몸으로 산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눈은 천리밖까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곰소해야, 내 생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게야. 하지만 이 힘,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곰새는 발걸음을 멈추고 산 아랫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연기의 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박대감댁 옥봉산 정상을 가른 듯한 햇살 아래 곰쇠는 산 아랫마을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기의 방향은 다름 아닌 박대감댁. 곰쇠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저 집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타버려도 시원찮지만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장면이 곰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창을 들고 뛰어다니며 재물을 약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도다. 이놈들 저 집을 털고 있구먼. 그중엔 잔치날 봤던 그 수상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곰쇠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자는 잔치에 손님으로 위장해 미리 집안을 정탐한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대감도 속았던 게지. 하지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길 사이에서 여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중 한 명 바로 진주마님이 강도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호, 마님이시구먼. 손도 곱고 얼굴도 곱고 오늘부터는 우리 거다. 너 봐, 이놈들 감히 어디 손을. 진주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강도들은 비웃으며 마님의 옷고름을 잡아챘습니다. 이 여자 내가 먼저 찜했어. 침 발랐다니까. 그럼 난 혼인 도장 찍어야겠네. 하하하. 사내놈들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쾅!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꽂듯이 나타난 한 청년이 강도 하나를 붙잡아 번쩍 들어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순식간에 혼절해버린 강도. 다른 자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놈은 누구냐? 그 청년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고 여인을 욕보이는 짓. 오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 청년은 곰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젊고 늠름한 외모, 우람한 어깨와 번뜩이는 눈빛은 한낱 늙은 머슴이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릴 상대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하지만 곰쇠는 피하지도 않고 맨손으로 그 칼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놈 뭐야. 손으로 칼을 곰새가 주먹을 날리자 강도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땅에 떨어지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른 강도들이 놀라 서로 눈치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놈 사람 아니야 잡아. 강도 셋,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곰새는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을 돌려 옆으로 피하고 발차기 한 방에 2명을 날려버리고 다른 하나는 멱살을 잡아 벽에 내리쳤습니다. 으악! 그야말로 폭풍 같은 전투. 강도들은 꼼짝없이 땅바닥에 뒹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우린 그냥 재물만 노린 건데. 곰쇠는 마지막 남은 강도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재물이 중요하냐 그 죄? 고스란히 받게 해주마. 곰새는 노끈을 가져와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그는 혼자서 마치 장수 같은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모든 강도를 제압한 뒤 곰쇠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살금살금 다가온 진주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체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숨을
정절을 지켜주셨으니 곰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진주마님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그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포졸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곰쇠가 정리한 강도들을 보고 모두 감탄했고 박대감 댁은 이미 불타폐허가 되었지만 그날의 소문은 마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청년이 강도 10명을 혼자 제압했다더라. 그 집에 나타난 건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더라. 진주마님이 그 청년에게 마음을 줬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불과 며칠 전 쫓겨난 늙은 머슴곰새였다는 사실을. 박대감 댁이 불타고 강도들이 붙잡힌 지 며칠 후 이제 폐허가 된 저택에는 진주마님과 몇 명의 여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정체불명의 청년.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온몸으로 마님을 구했다는 사실만은 명백했기에 마님은 그를 귀한 손님, 타널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몸, 진주가 어떤 보답이라도 하겠소이다. 마님은 사랑채에 술상을 내고 곰쇠를 앉히고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곰쇠는 조용히 그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하지만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주마님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그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진주가 몸과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곰쇠는 잠시 정적을 가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도 없이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진주마님은 조용히 곰쇠가 먹는 방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사랑채 안. 그녀는 고운 치마를 살짝 걷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자고 있어? 곰쇠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기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찌 밤중에? 진주마님은 그의 뒤에 다가앉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그러니 이제 이 몸이 그대를 위로할 차례요. 그녀는 곰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심스레 그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곰쇠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붙잡아 내렸습니다. 그 손, 이젠 나에게 닿지 않는 것이 좋겠소. 진주마님은 순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가 실소 여자의 정이 부담되어? 곰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싫은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가 원한 것은 마님의 몸도 이 집의 보상도 아니었소. 진주마님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럼 원하시오? 곰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의 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소. 하늘이 준 이 몸, 그저 세상 곳곳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고 싶을 뿐이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청년은 단지 용사도 아니고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 죽고 새로 태어난 사내였던 것이지요. 진주마님은 두 손을 모아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지 마오. 내가 무엇이든 주겠소. 이 집에 남아 나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곰새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붙잡는 마음이요. 나는 이미 그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기로 했소. 이튿날 새벽, 곰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불도 그문도 없이 오직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진주마님은 붉은 눈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지요? 곰새는 조용히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곰새라 하오, 오이에퍼폰. 진주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 쫓겨난 늙은 머슴의 이름. 곰새는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경 소리처럼 짧은 웃음을 남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요하게 떠오르는 해와 함께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머슴 곰새는 죽었고 새로운 사내 곰새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방울은 아직도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또 다른 인연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마님의 집을 떠난 곰새는 옥봉산 남쪽 자락으로 향했다. 봄빛이 내려앉은 숲속은 고요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곰새의 마음엔 말할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머슴도 아니고 누구의 종속도 받지 않아. 하지만 이 몸을 하늘이 돌려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 그는 허리에 묶은 작은 방울을 살며시 꺼내보았다. 빛바랜 겉모습은 여전했으나 곰새가 손을 가져가는 순간마다 방울은 은은하게 울렸다. 맑고 가벼운 그 울림은 마치 이정표처럼 곰새의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며칠을 걸은 끝에 곰새는 산 너머 작은 마을 하나에 닿았다. 마을 이름은 달포리, 다푸리 다하임라 했는데 사방이 논밭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다. 그는 입구에 있는 작은 정제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언덕 아래에서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사람 살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곰새는 본능처럼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자 그곳엔 15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넘어져 울고 있었다. 소년은 몸이 반쯤 지늘게 잠겨 있었고 그 곁에는 깊게 무너진 논둑이 있었다. 아이고, 얘야? 어쩌다 이렇게 된 게냐? 곰새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소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기 논 안쪽에 아직 계시는데 물살에 갇히셨어요. 곰새는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실제로 논 안쪽 고랑엔 물이 급격히 부어나 있었고 가장자리 작은 초가집 근처에서 어르신 한 분이 지늘게 빠진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고, 큰일이구나. 곰새는 말 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논바닥은 미끄럽고 깊었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어르신에게 다가가 등을 내밀었다. 할머니,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어르신을 업고 나와 안전한 둑 위에 앉혔다. 곰새의 몸은 흙과 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팔과 다리는 긁힌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 얼굴엔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이 생명을 어찌 갚아야 할지.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함께 있던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곰소의 허리에 달린 방울을 보았다. 그 방울 혹시 자라 형님의 전설 들어보셨어요? 자라 형 민저 왕립. 곰새가 어리둥절해하자 소년은 입을 모았다.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달포리 마을에 한 번쯤은 자라의 후계자가 찾아와 큰 재앙을 막고 사람을 구한다는 전설이요. 그자는 말없이 나타나 방울 하나로 신호를 남기고 사라진다지요. 곰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웃었다. 자라 형님, 이게 무슨 인연인가요? 소녀는 두 손으로 방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형님이 그분 아니세요? 곰새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대답했다. 글쎄, 나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돕는 것만은 내 몫이라 생각하오. 그날 저녁 달포리 마을 사람들은 곰새를 마을 잔치에 초대했다. 마을 촌장은 곰새의 밥상에 손수 음식을 올리며 물었다. 나그네 양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곰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곰새라 하오. 곰처럼 억세고 쇠처럼 무거운 놈이지요. 그 순간 방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울렸다. 맑고 깨끗한 울림.
곰새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울림이 멈출 때까지 나는 이 세상을 돌며 나 같은 외로운 이들을 위해 살아가리.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내리자 마을 어귀 작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듯 돛 방울은 또 한 번 흔들렸다. 곰새는 짐을 다시 짊어지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음 길로 간다. 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고 멀리서 소년이 외쳤다. 곰새 형님 다시 돌아오실 거죠? 곰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언젠가 또 방울이 울린다면 그땐 다시 만나겠지. 며칠을 더 걸은 끝에 곰새는 큰 길가에 닿았다. 길 양쪽으로 상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수레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 곧장 눈앞에 관청이 높게 솟은 대입, 청안부 칭 안푸 안로하리가 나타났다. 이곳은 인근 고을 중에서도 제일 큰 곳으로 뭇백성들이 이를 보기 위해 하루 종일 드나드는 곳이었다. 곰새는 대문 앞에서 다친 노인을 부축하는 한 아이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할아버지 아파? 괜찮다. 이놈들,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못 봐주는구먼. 아이의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노인의 다리엔 피가 맺혀 있었다. 누가 봐도 억울하게 얻어맞은 흔적이었다. 곰새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노인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쌀 한 대를 가지러 왔을 뿐이었는데 관아 군졸들이 세금 떼먹었다고 몰아붙이며 몽둥이질했소. 먹을 것도 없이 빌어온 건데 비지라니 원. 곰새는 주먹을 꽉 쥐었다. 등 뒤에 방울이 작게 울렸다. 맑고도 분노에 찬 소리였다. 방굴아, 너도 들었구나. 이건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지. 그는 노인을 마을 입구 정제 앉혀쉬게 하고 곧장 관아 정문으로 향했다. 그 앞에는 덩치 큰 군졸 둘이 서서 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봐라, 촌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냐 물러가라. 하지만 곰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볼 일이 있다. 이곳의 부사 푸시, 유방열이라는 자를 만나야 하오. 그 이름을 듣자 실소를 흘렸다. 허, 부사 나리를 만나겠다고 그분께선 촌놈들과 대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곰새의 어깨를 밀쳐내려 했다. 그 순간 곰새는 군졸의 팔목을 정확히 붙잡아 꺾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관아마당 한가운데 곰새는 태연히 걸어 들어갔다. 유방열부사 나오시오. 지금 당장 이곳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야 할 것이오. 마침 마당 안에서는 군관들이 모여 주한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일어나 외쳤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관청에 소란을 피우는 개냐? 당장 잡아라. 곰새의 군졸 5명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곰새는 몸을 비틀며 맨주먹으로 이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쾅탁 우땅탕. 순식간에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소리에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바로 청안부의 부사 유반결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의 눈에 군졸들이 쓰러져 있고 가운데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정체불명의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유방열이요? 그래, 난 이 고을의 부사다. 넌 또 누구냐? 곰새는 허리춤의 방울을 꺼내어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이름도 관직도 없는 자. 다만 방울이 울리는 곳에 정의를 찾는 자일 뿐. 그 말에 군관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유방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럼 지금 정의롭지 않단 말이냐? 그래, 굶주린 노인에게 빚을 씌우고 백성을 개처럼 다루는 곳이 무슨 정의란 말이오? 유방열은 얼굴이 굳었다. 내 놈 같은 객기가 어디서 통할 줄 아느냐? 감히 관에 칼도 없이 들어와 큰 소리를 쳐. 그는 호령을 내렸다. 화살을 당겨라. 이 자를 무력 저항 죄로 다스려라. 광군들이 활을 당겼고 순식간에 곰새를 향해 화살 다발이 날아왔다. 그러나 그 순간 곰새의 방울에서 청명한 종소리가 울리더니
그 주위로 하해 바람이 일듯 맑은 기운이 흘렀다. 휘황댕그랑 날아든 화살들이 곰소의 앞에서 전부 공중에서 부러지고 떨어졌다. 군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했다. 이건 귀신이야 저자는 인간이 아니야? 그 틈을 타 곰새는 한 걸음에 유방열에 다가갔다. 그의 옷깃을 낚아채며 바닥에 내리꽂았다. 너 같은 자가 백성을 다스리다니 하늘도 통곡할 일이로다. 곰새는 그의 관모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비단옷을 찢었다. 이제부터 백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유방열은 완전히 망신당했고 마당을 둘러싼 군졸들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유방열은 중앙감색에 탄핵당하여 파직되었다. 곰쇠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방울사내라 불리며 구전되어 널리 퍼지기 위해 시작했다. 당포리에서 구한 소년의 말처럼 곰쇠는 전설 속 자라 형님의 후계자로 여겨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는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았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다음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의 방울은 다시금 새로운 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 안부를 떠난 곰새는 사람들 몰래 산길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다. 오직 허리춤에 방울이 올리는 곳, 그 소리가 닿는 곳으로만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이날도 해가 중천을 넘긴 시간, 곰쇠는 고요한 산속에 우거진 작은 절 하나를 발견했다. 절 이름은 매운사 메이윤씨. 이름처럼 매화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절 앞에선 물소리가 천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곰쇠는 문 앞에서 대나무 빗자루질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 장삼의 삭발한 머리,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맑은 얼굴과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 묵을 수 있을까요? 곰새가 묻자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 길을 걸어오셨군요. 절에는 누구든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속세의 말은 여기선 잠시 내려놓아야 하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곰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연웰 란유의 하우아이라 했다. 나이는 18이 차에 되지 않아 보였지만 말투와 눈빛은 20해를 더 산 이들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연월은 절의 공양간에서 밥을 지으며 곰쇠에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곰쇠시라 하셨지요? 그렇소. 그저 방랑하는 자요. 허리춤에 방울이 있군요. 연월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방울 혹시 자라 형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곰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찌 그 이름을? 연월은 잠시 눈을 감고 입을 열었다. 이 절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용이 되려다 떨어진 분거, 그 분거를 도운 자라. 그리고 그 방울을 물려받은 사내가 재앙의 시작을 알린다고. 재앙이라니. 곰새는 손에 쥔 방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울이 작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아델랭, 델랭. 곰새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울림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무겁고 어딘가 불길한 예감을 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절 뒤쪽에서 포효소리와 함께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악 살려줘요. 곰새와 연월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절 뒤편의 소림사 옆 한 아이가 커다란 살쾡이에게 쫓기며 울고 있었다. 곰새는 말없이 돌을 주어 살쾡이 머리 쪽으로 던졌다. 폐역. 순간 살쾡이가 방향을 돌리며 곰쇠에 달려들었다. 위험합니다. 연월이 소리쳤지만 곰쇠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맨손으로 살쾡이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리꽂았다. 살쾡이는 땅에 처박히며 기절했고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멈췄다. 괜찮냐?
곰새가 묻자 아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모습을 본 연월은 작게 중얼거렸다. 예, 정말 그분이시군요. 그날 밤 연월은 곰소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묵화랑 모호링이라 불리는 숨은 재앙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재앙 산속 깊은 곳 사당 하나가 있는데 거기엔 봉긴된 사령의 조각이 잠들어 있다고 해요. 1000년 전 그걸 봉긴한 이는 바로 자라 형님. 곰새는 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그 재앙이 깨어나는 징조가 지금이라는 말인가요?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들어 절 근처에 야생짐승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밤마다 괴이한 꿈에 시달리며 울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울이 울기 위해 시작했지요. 연월은 곰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울의 울림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도망쳐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절과 마을을 지키겠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곰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다. 박대감 댁에게 받은 멸시, 산속에서 만난 자라 형님, 분거와의 거래, 그리고 오늘 이 소녀의 부탁. 곰새는 조용히 일어섰다. 절로 안내해 주시오. 내가 가서 봐야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곰새는 연월과 함께 매운사 뒤편 깊은 숲길을 걸었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소리가 사람 울음처럼 들렸다. 그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끼와 세월에 잠식된 고대 사당 하나였다. 사당의 문에는 봉인 부적 수십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중 절반은 찢겨 있거나 누렇게 바래고 있었다. 곰새가 방울을 꺼내들자 그 안에서 작은 여의주가 은은히 빛났다. 이곳이 너희가 말한 그 재앙에 잠든 곳이구나. 그 순간 사당문이 스르륵 열렸다. 사당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곰새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안에는 이승의 존재가 아닌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연월은 그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안에는 1000년 전 봉인된 묵화열의 조각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무조건 봉인을 다시 걸어야 해요. 곰새는 방울을 손에 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들어가야겠지. 사당 안으로 들어선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사방이 거무스름한 그을음으로 뒤덮인 내부 바닥엔 무수한 동물의 뼈와 검게 변한 부적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칠흑 같은 연기 속에서 꿈틀대는 검은 실루엣이 그들을 맞이했다. 방해하지 말라. 목소리는 말이 아니었고 곧바로 곰새의 뇌 속에 박히는 듯한 울림이었다. 연월이 부적을 꺼내어 외쳤다. 진원 소동엔을 들어라. 묵화랑 다시금 잠들 것을 명한다. 그러나 연기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더니 부적을 산산이 조각내며 곧장 곰새를 향해 돌진해 왔다. 피해요. 연월이 외쳤지만 곰새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방울이 스스로 공중에 떠올랐고 안쪽에 여의주에서 찬란한 청색빛이 뿜어져 나왔다. 곰새의 온몸이 빛으로 감싸였고 그 안에서 방울의 울림이 천지를 울렸다. 이제 정화의 소리. 너는 자라의 계승자. 묵화열의 음성이 갈라졌고 연기는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다. 곰새는 방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이 몸은 그저 머슴에 불과하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자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리. 방울이 울렸다. 딸랑딸랑. 그 울림이 퍼진 순간 묵화열의 실루엣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 힘, 너는 완전하지 않다. 묵화랑은 사당 천장을 뚫고 도망치려 했고 곰새는 날렵하게 벽을 딛고 뛰어올라 방울을 날려 정수리에 내리찍었다. 버릭황, 사당 전체가 흔들리며 연기가 갈라지고 빛이 터졌다.
곰새는 숨을 몰아쉬며 사당 바닥에 착지했다. 그의 손에는 다시 돌아온 방울이 있었고 여의주는 미세하게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끝난 겁니까? 연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곰새는 조용히 말했다. 놈은 전부 깨어난 게 아니오. 이건 단지 예고였을 뿐. 그들은 사당문을 다시 닫고 새로운 봉인 부적을 바르기 위해 시작했다. 그 순간 곰새는 연월에 물었다. 그대는 이 이야기를 어찌 이리 잘하시오자라 형님의 전설, 묵화열의 봉인, 여의주의 의미까지. 연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오래된 녹파의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 옥패엔 물결과 매화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홍어의 국의 적이여 정씨, 연월, 홍매국. 곰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들은 적이 있었다. 예전 조정에서 자라 형님과 함께 비밀리에 묵화령을 봉인한 가문이 있었고 그 가문의 후손은 모두 출가하거나 응어하였다고.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 후손입니다. 스님으로 살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명을 지니고 있었지요. 곰새는 조용히 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만날 운명이었군요. 연월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방울이 깨어났다는 것은 묵화열의 진짜 핵이 곧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번은 그저 시험이었어요. 곰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구름이 갈라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곰새는 절 앞마당에 홀로 앉아 방울의 빛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여의주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작은 진동, 은은한 온기, 그건 곧 곰새의 힘이 완전히 각성하기 직전임을 뜻했다. 자라 형님, 당신이 이 방울에 담아준 뜻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곰소에는 짐을 챙겼다. 연월은 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곰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여길 지키시오. 나는 이제 묵화열의 핵을 찾아 나서야 하오. 그럼 꼭 살아 돌아오세요. 방울이 다시 울릴 날이 머지않았을 테니. 곰새는 아무 말 없이 대답 대신 방울을 울렸다. 따딸랑. 그 울림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울림을 멀리서 듣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중 하나는 검은 옷의 사내, 곰새를 주시하고 있던 자였다. 드디어 깨어났군. 방울의 주인. 사내는 어둠 속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보고적인 개관을 향한 고리보다 고향은 더 쾌히 가지와 미끼로 찾아가 드린다. 여행 마지막에 고림사의 날이 일어났다. 여우지의 요원인 여우신 연어는 고맙고 만나기 전 하루 전에 고리로 그림자가 가는 건조를 보게 되는데 개인 저이 꼬마의 이 길을 가지 마세요. 저 구르는 것과 공지한 것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연어는 건조의 모집지를 탔고 고마운 마을을 바로 지나가려는 차원에 만난 검은 사람과 발치한다. 평범한 방울의 고향이 지난 허무가 아닌 근거한 노력으로 복잡되는 날에 군가를 거부하며 강행적으로 돌아버렸던 건조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사람. 고바우인가? 내 남자 단어를 맞아보거라. 근데 방울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름이 고향이었던 검은 사람은 공감을 보여 한 단 좀 언어를 내려냈고 고마움의 방울은 단가의 추운 전화가 시작되는 건 사악 감지할 수 없었다. 이에 검은 사람과의 체중격 전투가 발생하고 고마운 다친 건조들의 공격을 마치해도 뒤에서 검은 사람이 내리는 마구를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 전투의 결과는 거의 복불보다 개고적이라 할 수 있었고 다친 사람은 고마움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다고했다는 것을 가지고 반사하기 위해 시작한다. 이후 고마움의 방울은 공명이라 부르는 낭카로 가꾸머진다. 거리 보고 들어오는 건조들, 이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정치가 결정적으로 발생한다.
내보를 건다 공격하는 건조들을 복제하며 출혈을 바로시키고 내뱉은 지혜가 추가로 들어들며 이유에 대한 흥지가 가지게 된다. 연어는 이에 대해 강모로 다른 날과 공격의 해제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 보고 내리치가 발휘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고마워의 공력은 가장 강해진 상황에서 초정적인 건조를 다시 논리적 가치로 결론 지시하고 이를 바로 지시로운 방울무수이라는 이름으로 별칭된다. 이상은 아주 공개적인 다중진과의 반전으로 이어진다. 가끔 어디 다 보고 들여 오는 내부를 건다. 공격하는 복지 이루며 바로 시키고더러 들며 흥미가 내리치기가 고마움이지. 우정적인 결론 지시하고 지시로 운방울 무수별칭 된다다. 중진과의 고마움과 떠난 뒤 연월은 매은사의 경내를 정갈이 정돈하며 홀로 남겨진 절벽 아래 작은 암제에 들렀다. 방울이 마지막으로 울린 방향이 곰쇠가 향한 길을 알리는 듯했고 그녀는 조용히 염주를 감았다. 그 무렵 곰쇠는 먼 남쪽의 평야마을 손가락 움직임 촌전무에 다다랐다. 이곳은 묵화열의 봉인이 처음 약해진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시 물길한 바람과 가축의 이상행동들이 잇따랐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가투 눈을 잃은 장노아를 만났다. 자네? 혹시 방굴의 주인이신가? 곰쇠는 놀랐다. 장로는 그를 향해 손을 뻗더니 말했다. 우리 마을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방울은 예언에 기록된 진동의 씨앗입니다. 곰쇠는 장로를 따라 마을 중심에 있는 낡은 성벽 잠보 위로 향했다. 성벽은 과거 묵화열의 잔재가 침입하던 경로를 막기 위해 쌓았던 것으로 지금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다. 곰새는 방울을 꺼내 들고 성벽을 따라 걷던 중 갑작스레 땅이 흔들리며 검은 연기 번뇌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검은 사람 팔에 다시 나타났다. 또 만났군. 방울의 주인. 그는 곰쇠에 다가오며 날카롭게 웃었다. 넌 묵화열의 기운을 잠시 누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어. 곰새는 방울을 높이 들며 말했다. 그렇다면 깨어나기 전에 끝내면 될 일이다. 두 사람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할 결전의 첫 격돌남을 벌였다. 방울의 공명은 검은 사람의 어둠 속 공세를 밀어내며 빛의 진동 파워를 퍼뜨렸고 이에 따라 주변의 묵화랑 기운이 소멸하기 위해 시작했다. 하지만 전투는 순탄치 않았다. 검은 사람은 공명을 봉쇄할 수 있는 흑령패, HA, 링파이, 나레이를 꺼내 들었다. 방울의 진동이 멎으며 곰새는 큰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그때 멀리서 매운사에 연월이 급히 나타나 부적을 하늘로 던졌다. 파괴의 부정이여, 이곳을 물러나라. 하늘에서 푸른 불꽃이 떨어지며 흑령패를 불태웠고 방울의 공명이 다시 살아났다. 곰쇠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방울을 울렸고 공명의 진동이 검은 사람의 육신을 갈라놓았다. 검은 사람은 쓰러졌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나는 단지 문일 뿐. 그분이 오신다. 전투가 끝난 뒤 연월은 곰쇠에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운을 지켜내는 자예요. 곰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는 연월에 말했다. 이젠 그대를 더는 곁에 둘 수 없습니다. 다음 싸움은 너무 커요. 연월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 첫 번째 이별 담화를 맞이했다. 곰쇠는 다시 홀로 길을 나섰다. 묵화열의 본체가 봉인된 마레불의 계곡, 염홍곡 얀훈구 아르이로 향하며
곰쇠는 마침내 영혼곡기라 불리는 남녘 끝자락의 불의 계곡으로 향했다. 바람은 붉고 하늘은 재처럼 흐렸다. 마치 모든 존재가 이곳에서 끝을 맞이하듯 생명은 사라지고 기운조차 부식되는 황무지함쳤다. 영혼곡 초입에 다다르자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주시하던 수호령의 환영마을을 마주하게 된다. 수호령은 인간의 형태가 아닌 자라 형님의 형상배야 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곰새야, 드디어 여기에 왔구나. 곰새는 울컥한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형님, 제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묵화경이 깨어나면 연우물도 마을도 모두 위험합니다. 자라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울 속 여의주는 단순한 힘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다. 세상에 반복되어선 안 될 죄업의 기억. 그것을 지니는 자는 외로움과 공허를 견뎌야 한다. 곰새는 방울을 꺼내 들며 속삭였다. 그 기억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영혼곡의 중앙에는 화염재단이라 불리는 봉인의 중심이 있었다. 곰새가 재단에 다다르자 대지를 가르며 묵화열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불길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서서히 열리며 중얼거렸다. 그 방울의 울림, 아직도 살아있었군. 묵화랑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죄악, 탐욕과 배신, 증오의 정령이었다. 천년 전 자라 형님과 정씨 가문이 방울과 여의주를 희생물로 보인 다음 했던 바로 그 존재. 곰새는 방울을 들고 외쳤다. 이번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전투는 시작됐다. 불길이 하늘을 찢고 계곡 전체가 요동쳤다. 곰쇠는 방울을 흔들며 공명을 시작했으나 묵화열의 본체는 흑화해이후라는 새로운 힘으로 방역했다. 방울이 흔들릴수록 곰쇠의 몸은 타들어가듯 고통스러웠다. 그때 곰쇠의 등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이대로 두진 않겠다. 연월이었다. 그녀는 영혼곡의 경계를 넘으며 손에 들고 있던 매화나무 몰파에담을 부수었다. 그 순간 재단을 감싸고 있던 봉인의 틈이 열리고 연월의 기도와 함께 하늘에서 멍에와 꽃이 피 불 속에 피어났다. 진심의 향기여, 불꽃 속에서도 꺼지지 마라. 꽃이 피 묵화 열의 몸을 감싸며 연기가 빠져나갔고 곰쇠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방울을 재단 중심에 꽂았다. 여의주가 스스로 떠오르며 말없이 울기 위해 시작했다. 이 딸랑 묵화경이 외쳤다. 그 울림은 심판이다. 빛과 어둠의 충돌, 시간과 기억의 파편이 섞여들며 재단은 붕괴 직전의 혼돈 속으로 빠졌다. 그 안에서 곰소에는 자라 형님의 마지막 기억을 본다. 곰새야, 세상은 늘 어지럽고 잔인하단다. 하지만 네가 방울을 울릴 때마다 적어도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곰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마지막 공명을 울렸다. 방울은 깨졌고 여의주는 연웰의 손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묵화랑은 사라졌다. 재단도 불길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연월은 무너진 재단 앞에서 쓰러진 곰쇠를 안았다. 곰쇠 눈을 떠요. 당신은 아직... 곰쇠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방울이 울었소? 연월아. 어머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다시 울렸다. 연월은 곰쇠의 가슴에 귀를 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느리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영혼곡의 불꽃이 꺼진 다음 날 고요함은 마치 세상 끝과 같았다. 연월은 곰쇠를 안은 채 하룻밤을 지새웠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곰쇠가 눈을 떴다. 그는 미약하지만 지으며 말했다. 연월, 살아있소. 연월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방울은 우리에게서 떠났지만 기억은 남았어요. 곰쇠는 여의주가 사라진 방울의 줄기를 조용히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와 곰쇠의 어깨에 앉았다. 새는 입에 팥 자라. 형님의 유품인 푸른 깃털, 거늘이 하나를 물고 있었다. 곰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들며 중얼거렸다. 형님, 봤지요? 저도 해냈소. 며칠 뒤 곰새와 연월은 다시 엄버 매은 사안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고 방울의 공명을 기억하는 이들은 제단을 세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곰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방울의 주인이자 묵화령을 봉인한 자, 그리고 200년 후에도 기억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곰쇠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매일 새벽이 밝기 전 산길을 따라 연월과 함께 자라병의 샘마라를 찾아 정화의 기도를 올리곤 했다. 다음게리 다니 다운다스. 어느 날 연월은 곰쇠에 말했다. 곰쇠, 나 이제 떠나려고 해요. 어딜 간다는 것이오? 이 방울의 이야기를 다른 땅에도 전하고 싶어요. 수많은 마을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곰새는 잠시 침묵하다가 방울줄기에 남은 마지막 실타래를 풀어내며 말했다. 이걸 가져가오. 내 몫의 공명은 이제 그대가 울려주오. 그렇게 연월은 방울을 품고 먼 길을 떠났다. 곰쇠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마음도 같이 울리겠지. 그 방울 속에서 폰이지. 몇 해가 흐른 뒤 곰쇠는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방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었다. 옛날 옛적 아주 큰 소리를 내는 방울 하나가 있었단다. 그 소리는 무서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 가슴 속 따뜻함을 되살렸지. 그 방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곰소의 아저씨여. 곰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그건 너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 곰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방은 조용했고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방울을 새긴 조각이었다. 연월은 먼 타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매운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곰쇠가 남긴 조각을 품에 안고 매운사 뒷산에 방울 형상의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방울 하나 잠들다. 울림은 사라졌으나 기억은 살아있다. 수십 년 뒤 한 아이가 매운사 근처의 산길에서 낡은 나무줄 하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줄 끝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따스한 울림이 들려온다. 뜨달랑. 그리하여 방울의 전설은 또 한 명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